안녕하세요.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 하락을 했을 때 투자 결정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그 부동산 가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무려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 14가지를 좀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 가격, 투자 가격, 미래 가격, 시장 가격, 경매 가격, 전세 가격, 임대 가격, 분양 가격, 매매 가격, 감정 가격, 과세 표준 가격, 공시 가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가격, 이렇게 14가지를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면 해요. 우선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용어 이름 그대로 부동산 가치를 공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 부동산의 위치나 크기, 건물 상태를 고려해서 이 정도면은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일반적인 시장 조건 하에서, 일반적인 시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거래라든지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 하면은 그런 가격은 정상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가격이 있는데 이 투자 가격은 투자자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 가격에 투자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투자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 투자 가격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미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격에 이 투자를 하지만 적어도 5년 뒤에는 한 2배 정도는 내가 가격을 바라본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투자한다 했을 때 5년 뒤의 가격을 미래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이 있고요. 이 마켓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 마켓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을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가격이라고 있는데, 경매 시장에 경매에 물건을 내놨을 때의 그 가격을 경매 가격이라고 하고요. 최종 낙찰됐을 때의 가격을 낙찰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1차, 2차, 3차 내려가면서 한 20%씩 가격이 하락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낙찰됐을 때 낙찰 가격이 뭐 57%에 됐다든지 뭐 67%에 낙찰이 됐다든지 했을 때 그 낙찰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또 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불황기가 됐을 때는 이 낙찰 가격이 처음에 경매 가격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뭐 한 50% 이하에 뭐 보통 이루어진다 하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있거나 아주 거의 바닥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경매 가격보다도 110%, 120%의 그 전부 낙찰 가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가격인데 2년이라든지 또는 4년을 살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하는 금액이고 2년이나 4년 뒤에는 그 원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 가격이 있는데 임대 가격은 보통 월세 또는 뭐 연세, 이렇게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을 임대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가격이라고 있는데 보통 아파트 분양 같은 거 할 때 또 상가 분양을 했을 때 책정된 가격을
분양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판매가 이루어져서 1년이나 2년 전에 완공이 되기 전에 계약을 치르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치러서 건물이 다 완성이 돼서 입주할 때는 이제 잔금을 지불하는 가격이 보통 분양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매매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가격이 있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가격. 이 감정 가격은 전문적인 전문가의 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가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 특히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보통 정부에서 표준 가격을 결정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보면은 문재인 시절에는 이 과세 표준 가격을 굉장히 시장 가격에 맞추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상당히 그 과세 표준 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재산세가 아주 상당히 늘어나게 돼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신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과세 표준 가격을 상당히 낮춰줌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가 상당히 경감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수년 사이에 목격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감정평가사들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토지와 또 건물에 대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가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프로젝트는 이제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뭐 30년 됐다든지 40년 됐다든지 뭐 또는 그 이상 된 아파트 또 건물 이런 것들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재개발을 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소유자가 얼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중요한 관심거리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계획이나 설계, 건설 비용 등을 포함했을 때 이 소유자가 부담을 얼만큼 하느냐.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강남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했을 때는 거의 자기 부담이 없이 뭐 30평 살던 사람들이 40평, 50평 이런 아파트들을 분양받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까지도 혜택을 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토지 가격이나 건설 비용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오히려 상당히 그 소유자들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가 중도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파트나 이제 또 상가 이런 것들을 그 얼마에 분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소유자들한테는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얼만큼 부담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았고요.